안녕하세요, 프로듀서 DK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을 많이 제작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마이크. 근데 이 마이크는 어때요? 저 마이크는 어때요? 이렇게 어떤 특정 제품을 그 마이크 좋아요, 그 마이크 나빠요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. 마이크라고 통칭을 하고는 있지만 마이크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. 뭔가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상황에 맞는 마이크를 쓰시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이크를 써야 하는 건지, 오늘 방송이 여러분 방송 제작을 하시거나 무슨 마이크를 사용하실 일이 있을 때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이크가 꼭 그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고요. 저는 그 마이크를 어떤 이유에서 왜 선정을 했느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쓰실 마이크는 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, 제가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가 아니고 사실 녹음기예요. 소니의 TX650,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, 이 마이크를 제가 방송할 때 즐겨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, 많은 분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들어있는 그냥 마이크 그냥 쓰십니다. 카메라에 들어있는 마이크들은 주로 이제 광범위한 소리를 수음하게 나온 마이크들이 많아요. 그래서 찍어보면은 막 주변에 막 바람 소리, 막 뒤에 막 배경에 있는 다른 소리들, 혹은 지나가는 차 소리, 막 굉장히 현장감 넘치게 녹음이 돼버려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대사를 오히려 가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목소리만 따는 마이크가 뭐가 없을까 찾고 찾다가 이런 것들은 인터뷰 같은 걸 딸 때 마이크로 많이 써요. 인터뷰 녹음 같은 걸 하기 편하라고. 이건 내장 메모리도 들어있고 해서 그냥 가볍게 가져가서 녹음을 하고, 그리고 충전식이어서 간편하게 쓰고선 데이터 빼면서 USB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. 보통 마이크 오늘 이 마이크 써야겠다 딱 집었을 때 충전이 안 돼 있거나 나갔는데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들이 꽤 많아요. 내장 메모리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빼기 위해 USB 케이블 꽂잖아요. 그 사이에 충전이 돼 있어가지고 충전 문제로 사용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목소리를 받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마이크를 달고 있어요. 핀 마이크 사용하는 이유랑 똑같아요. 다른 게 장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입 근처에 가까이 대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좋은 거예요. 그냥 핀 마이크 꽂아놓듯이 제가 옷깃에 꽂아놓거나 아니면 주머니 같은데 포켓이 있으면 포켓에 이렇게 꽂아놓거나 하면 입 근처에 가까이 녹음이 되니까, 지금 여기는 이제 주변에 다른 소음이 없어서 당연하게 깔끔하게 녹음이 되지만 다른 자리에 바깥에 가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면요 막 주변 소리들이 들어옵니다. 근데 제 입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굉장히 소리가 깔끔하게 아주 잘 들어오게 되죠.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. 이 마이크 만약에 멀리서 녹음한다고 하면 다른 마이크랑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를 멀리 한다고 치면은 되게 먼 소리로 녹음이 될 거예요. 지금은 좀 먼 소리로 녹음이 되고 있겠죠. 다른 소리들이 막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. 이 마이크는 근접 마이크, 요거 녹음을 딱 따놓게 되면 여기에 녹음된 데이터를 제 목소리 전달용으로 쓰면 굉장히 깔끔하게 전달이 됩니다. 야외에 어디 돌아다니거나 할 때 이게 정말 아주 효자 역할을 했어요. 이 소니의 TX650 녹음기는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려서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였고, 하나 단점이 있다면 포켓에 꽂을 땐 괜찮은데 포켓이 없는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옷깃 사이에 넣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제 턱 밑으로 들어가요. 마이크가 약간 소리가 이런 거예요. 소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때 아주 깨끗한데 이렇게 턱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좀 답답해집니다. 이게 제가 느낀 제일 아쉬운 단점이었어요.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오늘 소리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, 그런 날은 이런 날이에요. 차라리 얘는 단추 사이에 꽂을 때라도 있었는데 단추도 없는 옷이다, 무슨 목티 같은 걸 입었다 할 때는 제가 거의 목젖에다 대고 말을 하는 꼴이 되는데,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퀄라이저로 살짝 보정을 해주거나 해서 썼어요. 마이크 대기가 좀 애매한 옷을 입었다 이럴 때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다른 경우에는 음질도 아주 훌륭하고 방송 제작하는데 가장 효자 역할을 한 마이크입니다. 소니의 다른 녹음기도 있고 다른 종류 이런 유사한 녹음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사이즈 때문이에요. 여러분이 요거랑 비교를 많이 부탁한 것 중에 H1이라고, 줌의 H1이란 마이크가 있는데요. 어디 갔지? 그거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 보세요. 이게 비교가 됩니까? 사이즈가? 이 H1은요 그냥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다 뿐이지 이 마이크하고는 용도가 달라요. 일단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시면
얘 이렇게 큰지 모르실 겁니다. 다른 그 소니의 무슨 뭐 S 무슨 2000 뭐 그런 마이크도 저한테 뭐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고 막 했는데 다 보면 사이즈 때문에 탈락. 요 사이즈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.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마이크는 줌의 H 시리즈입니다. 그 H 시리즈는 굉장히 유명해요. 가격도 저렴해져가지고 여러분 많이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특히 요 H1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Q10에서 쿠폰을 쓰면 제가 알기로는 70불?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. 원래 H2를 갖고 있었는데도 H1을 하나 샀어요. H2, H1 소리를 잠깐 들려드릴게요. H2 소리는 이렇습니다. H2 소리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잘 들어오는 편이고, 이게 스테레오 녹음 같은 경우 아주 성능이 좋아요. H1도 비슷해요. 컨셉 자체는 H1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잖아요. 이거는 사실은 방향을 이렇게 해서 녹음하는 게 맞습니다. 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녹음이 될 거예요. 왼쪽, 오른쪽 이런 식으로. 이 두 가지 마이크는 사실은 이렇게 뭐 방송, 뭐 목소리 녹음용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. 원래는 스테레오 녹음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된 형태로 마이크가 배치가 돼 있어요. H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XY 마이크라고 해서 이거를 왼쪽 방향, 오른쪽 방향으로 마이크가 하나씩 나가 있어서 좌우를 잘 받아들이는 이걸 XY 마이킹이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스테레오로 소리를 받기에 굉장히 적합한 마이크가 되는 거고요. 왼쪽,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이제 스테레오감이 쫙쫙 들어가겠죠. 그리고 H2도 마찬가지예요. H2는 요 스테레오 마이크 녹음 기능 플러스 MS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들과 사이드를 따로 녹음하는, 요것도 마이킹 기법의 일종인데 마이크 세팅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. H2 같은 경우는 마이크 세팅이 4가지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좀 더 다양한 마이킹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환경 녹음을 하기 위한 적합한 마이크예요. 이 H 시리즈는 원래 그런 걸 녹음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무슨 게임 사운드 같은 걸 작업할 때, 현장음 따로 나갈 때 이 H 시리즈를 많이 들고 나갔습니다. 실제로 프로페셔널 일할 때는 H4나 H6를 들고 나가긴 했는데 얘네도 뭐 비슷한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방송 제작을 하거나 할 때 뭐 쓰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, 이거 같은 경우는 목적이 주변 환경음을 수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야외 녹음 같은 걸 나갔을 때 환경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. 이거는 목소리보다는 환경 전체를 딸 때, 그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전체를 현장감 있게 따고 싶을 때 쓰는 것들이 요 H 시리즈입니다. 이 소리를 녹음해서 지금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야외에 나와 있는데요. 이 두 가지 녹음기는 환경음을 따기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지금도 목소리는 그 소니 마이크로 목소리를 받고 있는데, 얘네들은 제 목소리보다는 이렇게, 여러분 서울의 밤거리 소리를 들어보시죠. 차가 좀 아직 많네요. 제가 게임 같은 거 작업할 때요, 이런 식으로 환경음 담으러 많이 다녀봤어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게, 저희가 쓰는 환경음이나 이런 라이브러리 사운드들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환경음들이 죄다 그 외국 거리 소리거든요. 실제로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환경음은 우리나라 티가 나더라고요. 외국 환경음은 외국 티가 나고, 차가 지나가지 않아도 뭔가 모르게 이 공기의 소리 자체가 달라. 진짜예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차 안 지나가는데 담기만 해도 한국 티 나요. 이런 식으로 녹음해서 많이 썼었습니다. 야구장 소리, 막 축구장 소리 막 이런 거 녹음하고. 좋습니다. 왜? 머리가 너무 웃겨. 걸을 때 나는 이 발소리, 이게 진짜, 이거는 녹음한 걸 따라갈 수가 없어 진짜. 리얼해요. 진짜 리얼해요. 사실은 이렇게 지하 주차장 같은 데의 울림이 훨씬 잘 들어오겠죠. 이런 데서는 이런 소니 마이크는 그냥 제 목소리가 쏙 들어올 것이고, 뭐 이런 H1이나 H2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 울림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죠. 이 환경 사운드가. 장점이냐 단점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울린다 막. 와우.
많은 분들이 이게 ASMR 마이크로는 어때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뭐 ASMR 마이크라는 게 뭐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안 된다는 아닌데요. ASMR 마이크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속삭이는 이런 소리 이런 거를 담고 싶을 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. 쓸 수는 있는데 또 그거에 적합한 마이크는 또 따로 있어요. 제가 CS10EM이라고 롤랜드의 귀에 꼽는 ASMR 마이크 소개해드린 적 있죠. 그런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? 그리고 제가 처음에 H2를 사게 됐던 이유는 USB 단자가 있어요. 여기 두 개 다 USB 단자가 있어서 이걸 또 동시에 USB 마이크로도 쓸 수 있습니다. 얘를 이제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라이브 할 때 H2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. 근데 방송 때 이걸 썼더니 주변 소리가 잘 들어오더라고요. 컴퓨터 팬 도는 소리도 잘 들어오고 커피 가지러 간다고 달걀거려도 그 소리도 잘 들어가고 말하다 보면 꼬르륵거리는 소리 막 잘 들어가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즘은 방송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그 TX650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두 개 다 웃긴 게 AA 배터리를 써요. AAA도 아니고 큼지막한 AA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굵직하죠. 참 얘는 그나마 한 개지. H1은 그나마 AA 배터리 한 개. 얘는 두 개 넣어요. 물건 사이즈가 이만한데 여기서 AA 배터리 공간을 빼면 사실 훨씬 작게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. 저는 이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뭐 너무 단점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얘 장점은 뭐냐면 두 개 다 삼각대 홀이 있습니다.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H2는 요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어요. 요 장착하는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요게 정상 방향이고 얘는 요게 정상 방향이에요.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. 가끔씩 막 이렇게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잘못 쓰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데 카메라 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는 카메라에 장착하면 적당하다라고 나온 제품이라는 거예요.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메라들, 저렴한 미러리스 이런 데에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는 매우 좋지 않아요.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딱 장착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내장된 마이크보다는 월등하게 좋은, 그래서 이런 거는 카메라에 쓰기에도 좋고 현장음을 따니까 카메라 위에 딱 붙이면 현장음 딱 따이면서 뭐 그런 용도로 굉장히 좋게 쓰이겠죠. 자,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블루의 예티 USB 컨덴서 마이크입니다. 저도 그렇고 음향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 다들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컨덴서 마이크를 더 선호합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받는 부분이 이런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돼야 소리가 좀 더 좋게 들어오고 지금도 소리 녹음되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아마 다른 제가 앞서서 소개한 마이크들보다는 더 섬세하고 깔끔하게 소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마이크들은 장점은 그런 섬세함, 단점은 너무 섬세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소음까지 좀 끌어당기는 문제가 있어서 좀 조용한 장소나 뭐 이런 부스, 저희 같이 이제 녹음 부스 같은 데서 주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뭐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방송 제작을 하는데 주변 소리가 좀 들어온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. 노래 녹음 같은 걸 하면은 물론 이제 주변에 다른 잡소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방송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조금 어느 정도 허용이 되니까 컨덴서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해요. 기존에 원래 이런 컨덴서 마이크들은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XLR 단자라고 하는 이런 포트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뭐 믹서라던가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줘야만 됐었어요. 근데 이렇게 나온 요 블루 예티 같은 이런 마이크들은 USB로 처리해가지고 컴퓨터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좀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장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은 건데 이게 이제 USB로 컴퓨터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. 1인 방송, 특히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실 때 엑스스플릿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매우 쉽게 잘 마련이 돼 있어요.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컨덴서 마이크의 좋은 음질을 쓰면서 컴퓨터에 바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준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 예티 이런 마이크는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방송하기 편하게 이렇게 탁상용 스탠드가 일체형으로 돼 있다는 점도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앞쪽에는 제가 모니터하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어폰 단자가 있거든요. 이어폰 단자로 제가 지금 어떻게 소리가 나가는지 바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단자가 들어있고 뒤쪽에 보시면 아래쪽에는 이게 마이크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가 수음을 받는 범위를 뭐 이렇게 넓게 잡을지 좁게 잡을지 뭐 양쪽으로 잡을지 이 마이크 장점 중에 하나가 양쪽을 잡을 수 있어요. 두 사람이 양쪽에 이 마이크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어도 이쪽으로 수음 이쪽으로 수음 해가지고 스테레오 데이터가 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게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 수음되는 볼륨을 뭐 낮출지 높일지를 즉석에서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마이크 한 대가 있으면 그냥 USB 딱 꼽고 여러 가지 그 조절 사항들을 이 마이크 안에서 다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
그래서 이 마이크는 제가 방송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적절한 마이크라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디자인도 예쁘지 않나요? 예. 디자인이 예쁘다는 장점도 있고, 저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 이제 소품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마이크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 딱 놓고 방송할 때 뭐 보기에도 좋고 제가 방송하기도 편하고 그러면서 소리도 괜찮고 뭐 한 장점이 있어서 요즘 라이브 방송할 때는 이 블루 예티를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. 물론 저도 이제 다양한 마이크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 이 블루 예티 마이크가 정말 뭐 소리 예술이야, 너무 좋아, 뭐 최고야는 아니지만, 그런 건 아니에요. 이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마이크인 거는 맞고요. 그리고 블루라는 브랜드는 원래는 굉장히 고가의 마이크를 생산하던 업체예요. 그래서 기존에 뭐 블루 마이크, 저희도 녹음실에서 블루 마이크를 썼던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사용했던 마이크는 한 3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. 굉장히 고가의 마이크들 생산하던 업체였는데 어떻게 이 마이크는 좀 대중화를 노렸는지 블루답지 않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나왔습니다. 특히 요즘은 이제 출시가 된 지 좀 지나서 그런지 제가 산 가격은 이제 쿠폰 매기고 뭐하고 해가지고 150불 정도? 그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소리는 그 가격 이상의 돈값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한 마이크라고 생각은 해서 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마이크인 것 같아요. 이 마이크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일반 출력이 없어요. 일반 출력이 없어서 이런 XLR 단지가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, 우리가 이제 저 마이크를 컴퓨터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. 컴퓨터에도 쓰다가 이걸 뭐 노래 녹음을 한번 해볼까? 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마이크를 막 한 수십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대 써가지고 막 단체 녹음을 좀 하고 싶다던가, 그럴 때 왜 중간에 믹서라는 걸 놓지 않습니까? 믹서에다 마이크를 이렇게 여러 개 꽂아가지고 뭐 라디오 스테이션 같은 데 가면 이제 출연자마다 마이크를 주잖아요. 그런 게 안 돼요. USB 마이크는 그냥 혼자서 하는 1인 방송에는 편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는 또 못 됩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XLR 단자가 있는 마이크를 쓰시면 믹서에다 꽂아가지고 믹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조작을 해줄 수도 있고, 이펙터 뭐 이런 걸 넣어줄 수도 있고, 음악하고 섞어가지고 뭐 노래를 할 수도 있고,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, 요 USB 마이크는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PC에 기대야 된다는 거. 지금 무릎에 지금 노트북을 놓고 PC로 녹음하고 있거든요. 이 방송 만들려고. 다른 방법이 없죠. 뭐 외장 녹음기라든가 이런 걸 연결할 방법이 없죠. PC에 너무 종속적이지 않는가, 이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. 근데 그거는 뭐 저만 느끼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. 워낙 1인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마이크는 지금 가격이라면 꼭 한 번쯤 써보실 만한 마이크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실내 방송, 라이브 같은 거 하거나 먹방 같은 거 하시거나 데스크 놓고 하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 상황에 어떤 마이크를 왜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가, 장단점 등을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이 마이크 선택하실 때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외에도 방송을 제작하시다 보면 더 다양한 상황이 있고 각자의 이제 방송마다 애로점들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, 오늘 말씀드린 정도 내용이면은 일반적인 상황들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은 각자 그 분야에서는 가성비가 꽤 괜찮고, 그리고 제가 방송 제작할 때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이라서 추천해드린 거예요. 제가 뭐 잠깐 써보고 추천해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쓰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검증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추천드린 거니까, 본인의 용도에 딱 맞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한 번씩 써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추천드렸습니다.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또 다른 질문사항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카페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로 찾아와 주세요. 저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